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3마일럴입니다. 3마일럴 TV 진짜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32번에 택배상하차 2019년 버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택배상하차 근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2019년 1월 30일 수요일 CJ 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에서 택배상하차를 해봤습니다. 기존의 미시적 분석은 예를 들어서 1번 업무 신청과 통금 분석이다 그러면 그것을 제 블로그인 blog.naver.com/wzchung 택배상하차란에다 모아놨고요. 기존 미시적 분석이 30번을 넘어가서 1번부터 30번을 여기 또 따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럼 오늘은 32번 택배상하차법 2019년 버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택배상하차 근로 현장에 미치는 영향 2019년 1월 30일 수요일 CJ 대한통운 곤지암 메가허브에서 택배상하차를 해본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문제부 바탕 74포인트고요. 아직도 초 택배상하차를 모르는 게 많지만 나름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블로깅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미시적 분석 32회차입니다. 1번 서설 최근 택배상하차 관련 글을 자주 쓰는 3마일럴 TV 택배상하차에 관한 다양한 논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오늘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택배상하차 근로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가끔 와서 11번 문바들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투표한 후보가 당첨되는 것을 축하하는 일이죠. 근데 공은 공이고 과는 과이듯이 잘하는 것 잘한다고 하는 것 자유이듯이 못한 것 못한다고 하는 것도 자유고 객관적 사실입니다. 무수하게 많은 시행착오와 잘못된 정책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중에 아직도 대가리 캐줘도 문재인이라고 하는 대기문들이 많네요. 문재인 대통령 덕에 호강하는 사람들은 좌파 기존 노조, 공무원 노조 등입니다. 그 외에 모두가 불행하고요. 객관적 자료를 보여드리겠으니 한번 보시고 평가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 수치를 낼 수 있는 택배상하차에 관하여 몇 가지만 말해보겠습니다. 3번 52시간제 시행으로 불행해진 택배상하차 근로자 25번 개정 정보입니다. 3-1 탁상 공론의 실패작 주 52시간제 겉만 번들어나는 좌파를 싫어하는 서민 입장에서 매우 문제가 많은 후보를 식지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특히 근로 현실을 모른 채 52시간제 하면 그게 무슨 노동자를 돕는다는 식의 유선적 태도는 매우 싫어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야근이나 추가 근로자 노동자의 삶이 피폐하다고 하는 것은 개소리죠. 그 이유는 52시간제는 개인의 선택이고 3페이지에 업종마다 그리고 근로자마다 처지가 다른데 획일적으로 처리해버리면 마치 원전 폐기처럼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거고요. 좌파들이 그렇게 52시간제를 밀고 늘어지는 이유는 52시간제에서 한 명이라도 더 근로시키면 취업률이 올라가고 자기들이 지지하는 골빈 워라벨 무새들의 경우 취업도 못하거나 안 했으면서 워라벨 따지는 이 사람들의 표를 묶어둘 수가 있어서입니다. 3-2 택배상하차에서 52시간제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 52시간제 때문에 고통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이것은 참 잘못된 통계입니다. 원래 통계에 안 잡히는 부분이 많았고 이것이 강학상 지하경제였죠. 근데 이것을 다 잡으면 당연히 취업률이 올라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과세도 잡히고 하게 되죠. 아마도 주 52시간제 실시하면 은근슬쩍 일자리 강제라는 음식으로 취업자 수가 늘은 것처럼 추적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3-2 주 5번 출근 시 월화 12시간 수목금 10시간이 54시간이 됩니다. 즉 52시간 초과가 되죠. 이래서 하루 정도 출근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마도 한 명이 5번 출근하는 것보다 5명이 한 번씩 출근하는 게 취업자 수 많아지는 것처럼 보이니 그리 업체를 협박하여 원하는 통계를 조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주당 하루 일을 쉰다. 노동자의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돈을 못 버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타이에 의하여 일을 하지 말라니 하루짜리 실업자라는 인간이 생깁니다. 실제로 하루 쉬고 주휴수당을 못 받으면 거의 20만원 손해입니다. 4페이지 한 주에 같이 일하는 땡땡님의 경우 만근 한 주 다 나눈 것인데
만근하고 한 달 나오면 실제 300만원 가까이 받으셨는데 주당 4회씩 출근하게 되면 실수령액이 210만원 내외가 돼서 월 90만원 정도 수익이 주게 됩니다. 문시를 찍은 사람이라는 것만 몰라도 찍지 않은 국민들에게 이런 식으로 고통을 받게 되니 참 한심합니다. 322. 주 2, 3회 출근하는 사람도 피해를 보고 있다. 잠시만요. 한 명이 두세 번 출근하는 것은 두세 명이 한 번 출근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취업률이 올라가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생겨서 출근이 잘리는 경우가 있어서 피해가 막심하다. 3, 2, 3. 어느 노동자의 탄식. 내가 건설회사를 30년을 다녔는데 오빠정년 시절에 건설 경기 좋아서 일자리 걱정 없이 30년을 다녔다. 30년간 나는 민주당을 찍었는데 민주당은 늘 건설업을 조롱하고 업수위업이고 건설업에서 일하는 나를 무시했다. 민주당이 되고 건설업 다 캔슬시키고 경기 북부 도로나 철도건설을 미루고 해서 일자리가 사라진 것이다. 생각해보면 민주당이 아닌 정권이 집권했다면 나는 지금도 건설에서 잘 다니고 있었을 것이다. 다시는 민주당을 찍지 않을 것이다. 이후 2019년 1월 말인가 20조가 넘는 건설 경기 부양책을 사용했는데요. 자기들이 야당이던 9년간 반대하던 것을 여당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해요. 진작에 했으면 9년간의 시행착오가 없는 것입니다. 참 한심합니다. 페이지에 3-3 주 52시간제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은 더 일하고 싶은 사람은 더 일하면 됩니다. 정부가 중간에서 잘못 준비하는 것은 원전 폐지나 최저임금제처럼 폭풍이 어마무시합니다. 3번 끝나고 4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행해진 특별상하차 근로자. 4-1 최저임금을 올리면 행복한가?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명목 평균이 오릅니다. 실질임금은 그만큼 물가가 올라서 사실 혜택이 안 되는 거죠. 즉 최저임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 일에서 받는 개인임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좌파들은 열심히 일해본 적이 없어서 이걸 모르죠. 4-2 최저임금이 올라서 실제 많이 받는가? 최저임금이 올라서 돈을 많이 받는 전제는 일자리가 보존되어야 합니다. 근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경영학렬을 해서 근로자 중에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는 해고하게 됩니다. 즉 10명이 하던 일을 9명, 8명이 하게 됩니다. 이때 해고되는 사람이 생산성이 낮고 다른 데 갈 곳 없는 사람보다 최저임금제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최저임금제를 올리면 이 사람들부터 해고됩니다. 주로 장애인, 저학력자, 저임금 근로자, 저생산 근로자입니다. 실제 근로 현장에서도 5명이 하던 일을 4명이서 하게 되고 이때 사라진 1명이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4-3 택배 상하차 현장에서의 최저임금 적용 이후의 모습. 이 페이지에 전에 한 곳에서 4명이 일했다면 여자분 1-2명, 남자분 2명의 정도였다면 이제 이곳을 3명이 하고 주로 남자 3명이 하거나 여일 남일로 하게 됩니다. 살아가신 1명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선진국이 바보라서 최저임금 동결 혹은 매년 1~2%만 올리는 게 아닙니다. 다 이런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5번 문재인 찍고 행복한 사람은 강남 좌파, 유족노조, 공무원 등이 있겠죠.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은 왜 문재인을 찍고 왜 자기 일자리를 스스로 걷어차는지 참 한심합니다. 일자리 사라지신 분들은 다들 오늘은 행복하신지 궁금하네요. 제 블로그에서 악플 다신 문바들 보라고 제가 시간을 내서 감히 알려드렸습니다. 전하는 말씀 사마야는 블로그도 하고 방송도 합니다. 아프리카 사마야를 TV 즐겨찾기 추천 팬가입을 부탁합니다. 오시면 타자 편하시라고 매니저를 드리고 즐겨찾기 추천하길 바라고요. 수험 질문은 wzchuing@네이버.com으로 하시고 블로그.네이버.com wzchuing가 제 블로그입니다. 여기서 뵙겠습니다. 사마이를 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방송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